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가 직면한 현실, 국가 균형 발전의 틀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강원도에 발생한 크고 작은 산불들로 도내 곳곳에 피해가 확산되며 지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피해 지역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산불 피해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또 효과적인 복구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님, 전 강원도 심리지원센터장 조용래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기원 교수님, 최근에 발생한 산불 때문에 강원도민들이 좀 고통을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일단은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일단은 이번 산불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선 이 산불이 과연 국가균형 발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산불은 좀 큰 관계는 없겠다 싶었었는데 이게 막상 이제 자료를 보니까 저희 강원도 도내 이제 전신주가 이제 총 한 67만 개 정도가 꽂혀 있는데 이게 대부분 수도권하고 휴전선 쪽으로 이렇게 전기를 공급하는 겁니다. 이 전신주가 돼 있고 서울 쪽에는 대부분 80% 이상이 다 이제 지중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화면을 보셨겠지만 이 전신주에서 이게 튀면서 불이 이제 크게 번지기 시작한 건데, 그 사실 이 처음부터 이제 전신주들을 좀 이렇게 지중화하는 노력을 했었더라면 하는 게 하나. 그러니까 그리고 이 우리가 지역에 이제 분산된 지역 에너지 방식이 아닌 중앙으로 보내는 방식의 이 에너지 공급 방식, 이게 여전히 하나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청난 화재였고, 이게 초기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캘리포니아, 작년에 이제 캘리포니아 산불하고 이제 양상이 비슷하다 이렇게 비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도 이제 한 18,000명 정도의 이제 소방 인력이 투입이 됐고, 저희가 13,000명 정도가 투입이 되고, 그래서 진행 상황이 비슷하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솔직히 순식간에, 그러니까 정말 국가가 재난 대형의 이제 컨트롤 타워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아주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강원도에 모인 그 소방차가 약 800대였습니다. 근데 그 800대의 소방차가 어떻게 올 수 있었냐면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통해서 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뒤져보면은 저희 BC 분석, 그 경제 타당성 분석을 할 때 항상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뒤처졌던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그 균형위와 이제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이라는 걸 갖다가 선정을 했었습니다만, 이 지방에서는 항상 이제 그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해서 이게 무시당하던 사업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인프라가, 이것도 사실은 우리 올림픽을 잘 치르기 위해서 조성했던 그런 기관 시설이 바로 이 산불과 같은 엄청난 재난에서 국가적으로 동원을 할 때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했고, 따라서 그 BC 분석이라는 한 가지 잣대로 이제 지역의 SOC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또 하나 남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산불은 여러모로 짚어볼 것이 많네요. 예. 일단은 이번과 같이 좀 대규모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요. 저희 강원도의 이제 수종이 이게 산불은 이제 산림청 소관이다 보니까 이 국유림들이 뭐 많이 있고, 이번에 피해를 입은 건 대부분 또 사유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제 산불이 어느 정도 났는가에 대한 그 통계도 조금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드론을 띄운다거나 해서 최신 첨단 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측정을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하게 됐죠. 그러나 이제 산불의 특징이 이제 우리가 소나무 같은 종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소나무 중심으로 소나무 특징이 이제 송진 때문에 이게 튑니다. 그러니까 훨씬 빠른 속도로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아마 보셨으면 알겠지만 산불이 마치 적이 공격해 오듯이 아주 대열을 이루어서 속초시를 이렇게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거, 그런 걸 보셨을 겁니다. 순식간에 오는데 그만큼 초동 진압이 매우 중요한 걸 갖다 이번에는 거의 매뉴얼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하면 초동 진압할 수 있다는 걸 아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일단 이게 진화는 이제 그렇게 아주 효과적으로 잘 한 반면에 이제 남은 과제들은 그야말로 이재민들의 생활, 그다음에 생계, 그다음에 복구, 그리고 그 한 발 더 나가서 그럼 이제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큰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산불은 특히 좀 피해 규모가 큰 고성과 속초는 이번 산불로 마을 하나가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참혹하고 참담했던 이 산불 발생 당시 상황 이 영상으로 살펴본 후에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잠깐 영상 보고 왔는데요. 제가 피해 지역 가서 이재민 분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산불이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서 어떻게 뭐 손을 쓸 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산불로 피해가 상당한 만큼 좀 복구를 하려면 시간은 물론이고 좀 물적 자원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떤가요? 우선 이게 원인이면서 이제 거기 지역이었던 이제 산림 지역 같은 경우는 네.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이제 제대로 크는데 이제 30년 정도가 걸립니다. 거기다가 토양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피해를 입은 중에 이게 소나무다 보니까 소나무 밑에 자라는 이제 송이가 또 이제 강원도 아주 특산물들이었거든요. 네. 또 초기에 불이 났던 이제 남전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송이밭이 가을에 아주 굉장히 큰 소득원입니다. 근데 완전 불이 타서 이게 타버리면 포자까지 다 타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게 토양이 복원되는데 뭐 보통 이제 100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고, 예전에 삼척에 불 났었던 경우는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복원이 안 된 상태거든요. 네. 도라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자가 다 타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자연 환경의 복원이 이제 굉장히 큰 과제인데, 다행히 이 최근에 이제 그 강원대학교, 그다음에 강릉원주대학의 이제 그쪽 관련 전공 교수님들이 이제 그 연구, 환경 복원을, 산림 환경 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하겠다. 네. 그런 제안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 위기라는 기간에 또 하나의 그 희망을 또 볼 수 있는 것도 되는 것 같고요. 또 한면으로 보면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우리 이재민들의 그 생활 터전이 복구되는 문제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제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서 생활의 터전들, 네. 물론 당장에 우리가 이재민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그 한라건설에서, 한라시멘트에서 사원 주택으로 쓰려고 했던 걸 리모델링 끝나자마자 우선 이재민들 들어오십시오 해서 오케이 계신 분들 거기다가 입주시켜드리고, 그다음에 동해안권에 많이 있는 연수원들 시설들 이제 들어가시라고 했지만,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자신의 거처를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생활 대책이 또 같이 연결이 안 되니까. 근데 다행히도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그 필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대체 어디 내가 일 나갈 수가 없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희망택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희망택시라는 게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그 희망택시 다닐 수 있는 그 승차권을 갖다가 무료로 지급을 해드린다거나. 그러니까 제일 피해를 많이 입고 현재 보상이 어려운 부분이 이제 농작 네. 관련된 농기구들은 이게 보험을 안 들어놓으면 보상이 안 되거든요. 게다가 뭐 벽시 이런 것들이 다 타버렸으니까요. 근데 그 관련돼서 이제 뭐 이제 상환 기간을 유예해 준다거나 하는 그런 조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중소기업 뭐 당장 이제 박영선 장관 들어오셨고, 그다음에 행자부도 진영 장관이 거의 뭐 취임식을 거기서 할 정도로 네. 하면서 이쪽 일에다가 몰입을 하시는 걸 보고 아마 그래도 복구도 상당히 원활히, 그리고 아마 지난주에 보셨겠지만 그 강원도 쪽으로 관광을 가셔서 그쪽에 많이 좀 소비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청와대 부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호응을 해 주셨거든요. 정말 지난주에 보면은 속초 이쪽에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께서 이제 다 한 가지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 온정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고 복구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 하는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 차원의 지원은 물론이고 이 전 국민이 마음을 모아서 이 강원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서 좀 마음을 모아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동해안 피해 지역 복구에서 좀 가장 고려되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네, 물론 이제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전신주의 문제, 이거는 이제 한전에서 작년에 이제 그 안전 관련된 관리비를 갖다 한 4천억 이상 삭감하고 하는 그런, 게다가 이제 속초 고성지사를 통폐합한다거나 하는 그런 지금 우리가 필요한 조치와는 좀 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좀 이제 그 다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관리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수종을 이제 개량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소나무다 보니까 소나무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놔둘 경우 이제 산불하고, 왜냐하면 이제 동해안 쪽은 이제 그 소위 양간 지풍이라고 해서 그 바람의 방향이 항상 불을 일으키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소나무의 이 솔잎이 또 소리도 이제 그 송진과 함께해서 불을 더 확산시키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이 기회에 좀 수종을 완전히 개량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또 거기서도 문제가 되는 게 우선 그럼 뭘로 할 거냐? 활력수 좋다. 굴참나무로 하면 어떻겠느냐? 근데 지금까지 그쪽 소나무를 가지고 밑에서는 사실 송이를 이제 캐서 상당히 소득 사업들을 해왔는데 네. 이젠 그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굴참나무를 했을 때 대비 또는 보통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이제 굴참나무와 소나무 등등이 섞여 있는 이제 혼효림 같은 것들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들을 합니다. 복구에 대한 것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그래서 산림 환경을 이제 복원해가는 게 이제 큰 문제. 그다음에 현재 이재민들의 생활 터전을 복원해가는 것이 또 하나의 큰 복구해가는 것이 큰 문제. 그 두 가지가 이제 남아 있는 과제이고 또 우리가 이 강원도 쪽에 이제 산불에 대해서는 특히 이번에도 뭐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산림항공본부가 이제 원주에 내려와 있지만 실제 저희 영동권에는 특히 강릉 쪽에는 헬기가 4대밖에는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영남권에 한 17대가 배정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모순들 그리고 저희가 대형 진화 헬기가 없다 보니까 초기에 뭐 그런 약간의 혼선도 있었습니다. 왜 헬기가 안 뜨느냐? 헬기가 뜰 수가 없는. 근데 그 대형 헬기나 이런 게 저희가 이제 지원이 된다면 그게 훨씬 조기에도 진화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숙제도 남기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보면은 저희가 농작물 피해 보험 같은 게 아주 좀 많이 가입들을 안 하셔서 이번에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제 또 제도적인 기반을 좀 갖춰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산불 진화대가 이제 두 유형이 있습니다. 산림청 이제 특수진화대가 있고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제 진화대가 또 있는데 그 둘이 다 이제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정말 뭐 이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가서 손으로 끄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 소방직의 이제 산출 근거가 뭐냐면은 인구입니다. 네. 저희 강원도같이 이게 넓은 데서 그 인구로 가지고 1급지, 2급지 이게 따지면은 절대로 충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개선의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강원도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수건 사업들을 비교적 빠르게 해결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산불 피해 지역을 좀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이 시설이나 장비에서의 그런 미흡했던 점, 그다음에 늘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이제 소방직의 국가직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속히 이제 통과가 돼야 하고 반면에 저희가 또 봤던 희망은 뭐냐면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 어려운 이제 그 극복 과정에서 몸을 정말 돌보지 않고 뛰어들어서 구호에 나섰던 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또 이제 옆에서 또 지원하셨던 분들 거기다가 저희가 하나 희망으로 보는 게 이제 공동체성이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게 뭐 고성의 홍학골 마을 같은 경우 한 17가구 되는데 집이 한 3채 탔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소화전을 예전에 구입을 해둔 게 있었거든요. 이장님이 그게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꺼내서 이제 다 그래서 다른 마을 다 탔지만 그 마을은 지금 아직 온전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 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방염에 대해서 잘 생각들을 안 하셨는데 한 집은 이제 그 강릉의 옥계입니다. 옥계에서 다 거의 불이 탔는데 그 집은 그냥 멀쩡하고 이제 주인도 거기 집에서 안에서 한 40분을 버텼는데 집은 이제 그 끄슬린 흔적만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주택에 이제 자재들을 뭘로 할 거냐 건축 자재를 그래서 이제 방염 자재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제 공급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건축 기준에 들어가는 제도적 보완도 이 기회에 좀 갖춰간다면 저희가 산불로부터도 좀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런 뭐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피해 규모나 상황 복구 이런 것에 대한 좀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피해민들의 심적 고통을 좀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원이 좀 궁금한데 그래서 오늘 조용래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 이 교수님께서 도심리지원센터장으로 이전에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심리 지원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예. 보통 이제 이렇게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이 일어나면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인명 피해를 줄인다든지 또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복구 이런 데 이제 중점을 뒀는데 2008년부터 이제 정부에서 심리 지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한림대학교에서 그 강원도 재난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2014년까지 그 재난 피해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심리 지원들을 쭉 해오고, 그다음에 이제 15년부터 지금까지는 대한적십자사 강원지부에서 이름이 약간 바뀌어서 강원도 재난심리지원 회복지원센터로 변경이 네.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대피소에 계신 이재민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눈만 감으면 그때 산불이 났던 당시가 떠오른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산불 같은 이런 대형 뭐 재난을 겪은 분들의 심리 상태는 좀 어떤가요? 예,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다르게 강력한 이제 이런 그 충격을 받게 되면은 사람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네. 이 스트레스 반응이 뭐 정서적으로도 나타나고 신체적으로도 나타나고 인지적으로 행동적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잠도 잘 못 주무시게 되고 공포, 분노, 뭐 죄책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주의 집중력의 어려움, 그리고 사람에 대한 불신, 회피,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게 되어서 이거는 정말 그거를 처음 겪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충격이고 많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나요? 예, 보통 이제 이렇게 그 대형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직접 경험한 분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목격한 분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제 이런 이제 재난 피해 경험을 당했다 이런 걸 알게 되면 그 자체도 또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현장을 방문을 해서 그 피해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일단 그 주민들과 관계 형성을 하죠. 신뢰로운 관계 형성을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 정말로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분들을 심리적인 안정화시키는 작업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화 조치에 따라 가지고 많이 이제 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가시게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이제 하게 되는, 그래서 아주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어떻게 좀 효과가 나타났나요? 저희가 2008년부터 2014년 동안에 저희 이제 강원도에는 산불도 있었고 많은 폭우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약 한 70% 되는 주민들은 짧은 시간에 보통 한 일주일 내에 정상으로 회복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한 10% 정도 내외 분들은 한 달 정도 이렇게 이제 도움을 받고 많이 좋아지셨고, 15%에서 한 20% 가까이는 이제 병원에 연계되어서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또 이재민 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이 불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불과 하마와 사투를 벌이는 이 소방 공무원과도 좀 이 사람들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 문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 현장에서도 전국에서 이 소방관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좀 이슈가 됐는데, 마침 교수님께서는 또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리 지원도 하고 계신다고요. 이게 뭐 PM인과는 또 다른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제가 이제 작년부터 강원도 소방 심리 지원 이제 그 책임자로서 단장을 네.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소방 공무원들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직업 1위인데, 실제로 하시는 일을 보면 국민들을 위해서 본인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본인을 챙기기보다 희생정신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산불도 그렇고 많은 이제 대형 사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제 그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니까 정부에서 이제 이것도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소방 심리 사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초기 심리적인 개입은 일반 주민들에 대한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초기의 어떤 심리 개입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트라우마에 노출되기 때문에 전문 상담사를 저희가 고용을 해서 그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하게 되고,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심층 평가와 함께 개인 심리 치료를 하게 되고, 또 필요한 분들은 병원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 지역민과 소방관들에 대한 이 심리 지원, 이런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트라우마라든지 이 재난은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게 되고 이것이 제대로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만성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네. PTSD로 발병을 하고요. 혹은 어떤 분은 이제 우울 장애, 알코올 장애, 수면 장애 이렇게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기에 심리적 응급 처치를 통해서 안정화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드리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정상적인 어떤 회복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소방 공무원들 분들 중에는 혼자서 이겨내려고 하는 분들이 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술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이제 의지를 하는 분들의 경우는 이 스트레스 반응이 이제 정신장애로 발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그 직무 특성상 그리고 이분들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서의 어떤 회피적이거나 좀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이런 특성상 이제 꼭 그 이런 어떤 심리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산불로 이제 1000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이 이재민 분들과 또 소방 공무원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트라우마를 경험하거나 대형 재난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보통 한 일주일에서 길면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거는 병이 아닙니다. 병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그런 어떤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조기에 이렇게 심리적 응급 처치를 통해서 안정화라든지 이런 방법을 도움받게 되면은 신속하게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대로 방치하거나 이거를 숨기거나 또 회피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다양한 정신장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재난심리지원센터나 소방 찾아가는 소방 공무원 상담 사업에 이제 그 홍보물을 통해서 교육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본인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면 정말 많은 어떤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교수님, 이 지금 이재민 분들이 하루빨리 좀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조속한 복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피해민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요. 바로 이웃이 옆에 있다는 걸 그분들한테 확신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온 국민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네. 자기가 어디 갈 일이 있다면 기왕이면 우리 그 속초나 강릉, 모성 이쪽에 가셔서 그래서 그쪽에서 좀 이재민들에 대해서 한 따뜻한 말씀 한마디 그리고 거기 있는 물품을 한 가지라도 좀 구입을 해 주신다면 네. 그렇다면 그분들이 야 우리가 혼자가 아니로구나 역시 이렇게 같이 함께 소위 도와주시는 분들이 같은 돌봄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느끼시면서 우리 조영래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어려운 심리적인 문제점들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와 지원을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고민해봤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하루아침에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망연자실한 상태인데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동해안의 지속적인 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도움 말씀 주신 이규원 교수님, 조영래 교수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